요즘에 많이 젊은 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제가 2020년도에 처음 런칭을 해가지고 50개 정도까지가 이제 계약이 됐을 때 매각을 했으니까 그게 지금은 전국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냥 빵원이 있었고 여기 이사 올 때 딱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냉장고 3개랑 선반이랑 의자도 없어가지고 여기 전에 쓰던 가게 테이블 의자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하고 그랬었어요. 계속 확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이스크림을 기계를 들여놓은 게 2월 27일 날짜고요. 며칠 좀 공부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하고 해가지고 기획을 한 게 이제 이 초기의 프로토타입 모델의 이 아이스크림인데 이 아이스크림 좀 지금 보면 약간 좀 허접해요. 왜냐면은 그때는 재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그냥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거 와인 안주들인가요 혹시? 네, 뭐 요거는 이제 와인 안주에 나가는 그런 어떤 바나나. 제가 이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89년생이고 사업하고 있는 오연택이라고 합니다. 촬영은 처음 해보세요? 네. 막 이렇게 다른 채널에 나가게 된 거는 처음이고 굉장히 어색하네요. 영상에서 브랜드를 직접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요거트 아이스크림도 창업을 하셔가지고 매각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요즘에 많이 젊은 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제가 2020년도에 처음 3월 달에 런칭을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만에 30개점 정도가 개설이 되고 그 다음에 50개 정도까지가 이제 계약이 됐을 때 매각을 했으니까 그게 지금은 전국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정확히 언제쯤 이렇게 매각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1년 있다가 했으니까 2021년 3월 달이었죠. 2021년 3월달? 네. 알겠습니다. 네, 이동하시죠. 처음에 이제 저희가 사전 미팅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좀 만나 뵀을 때 사기는 아닐까. 네. 아니, 왜냐면은 이젠 유명해졌으니까 네.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근데 아무 자료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근데 왜 그런 자료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정 끝난 인터넷 그대로 두면 최대 47만원 손해입니다. 법에서도 인정한 지원금이지만 통신사는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1분 만에 확인해보세요. 인터넷 가입 비교 플랫폼 알뜰인. 제가 노출을 일단은 전혀 안 시켰죠. 그 다음에 뭐 그때는 같은 파트너였기도 했고 제가 물론 시작을 했지만 그래가지고 계약을 조금 간소화시켜서 이제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없었던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제가 사전에 양도 그런 계약서도 이제 보여주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다 확인을 했지만 네. 어쨌든 저 궁금해서 여쭤봤고 네. 그러면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개를 안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저희 채널에서 어떻게 네. 보면 최초로 좀 공개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아마 최초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저희 채널에 이렇게 출연 요청을 주신 이유가 또 있으실지 궁금했습니다. 꼭 그 아이스크림을 만들어가지고 출연을 이제 결심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저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소개를 받거나 이제 해가지고 컨설팅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의 조금 막바지에 안 좋아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비대칭 때문에 좀 사업을 좀 실패하시는 경우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요즘 폐업률도 너무 높은 이런 자영업 시장에 좀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분들한테 저만의 좀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영향력 있는 채널을 선택해가지고 출연을 요청드렸습니다. 일단 이동하시죠. 네, 차 타세요. 네.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 그 시작했던 스토리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눈물 나는 스토리가 있죠. 네, 본업을 하다가 본업이 좀 어려운 시절이 있어가지고 주변의 지인분의 이제 도움으로 장사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고깃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손님을 이제 매장에서 받아야 되니까 넓은 매장이 필요했는데 제가 넓은 매장을 이제 구하기에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2019년에 아직 배달 시장이 막 발전하지 않을 때 저는 매장의 그런 어떤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제 배달을 시작을 했고 오프라인에서 그 배달로 넘어갈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 가게에 묶였었어요.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냥 빵원이 있었고 한 700만원 정도를 급하게 빌려가지고 5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뭐 가진 게 냉장고밖에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와인에 관련된 딜리버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와인 사장님들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이러이런 장사를 할 건데
와인을 유통을 해달라고 하니까 와인집 사장님들은 당연히 오케이 하시죠. 물건을 달라고 하니까. 근데 결제가 다 후결제였어요. 일단 물건을 갖다 놓고 월말에 돈을 가져가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유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받았죠. 어떻게든 팔아가지고 내가 생활비를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후불로 물건을 다 이제 받아가지고 가게에 쌓아놓고 미친 듯이 팔았죠. 그 상호 이름이 있나요? 네, 그것도 지금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 다 이야기 드리긴 좀 그렇지만 와인에 관련된 그런 어떤 배달을 제가 전국에서 최초로 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좀 많이 대중화가 되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와인 수입하시는 분들도 배달로 어떻게 팔려고 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배달하시는 분들도 아니 이거 와인 병인데 이거를 우리 보고 어떻게 배달하라는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나한테 큰 보상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맛집 랭킹 1위에 거의 뭐 한 10일 만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양식이나 이런 카테고리가 딱히 별도로 마련이 안 돼 있었는데 제가 그때 양식 카테고리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이제 거기에 깃발을 지원을 했고 양식 카테고리가 생기자마자 눌러봤는데 제가 가게가 1위에 랭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파급력이 좋구나, 랭킹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니까 계속 랭킹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때 당시에 어쨌든 좀 돈을 버셔서 그 다음에 요거트 가게를 시작하신 거예요? 네, 이제 뭐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저는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때 한 7개 정도의 브랜드를 더 만들어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배달 매장에서요? 반으로 쪼갠? 네, 그때는 8평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한 3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밖에 못하고 그때 이후에 이제 옆가게 2개, 3개까지 이제 다 저희가 확장을 해가지고 네, 이제 7개의 브랜드를 이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7개를 하셔서 네. 그 월에 매출은 얼마나 나오셨어요? 뭐 매출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순수익이 뭐 형편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하지만 뭐 한 1억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럼 수익은 얼마씩 가져가셨던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낮았어요. 40% 정도 가져가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40%나 가져가요? 네, 이제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40%를 가져가게끔 설계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다른 가게랑 가격 경쟁을 하는 가게가 아니었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높은 마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그렇게 절대 안 나오죠? 지금은 마진율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이 다 달라졌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뀐 시대에 빨리 적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 노하우거든요. 제가 오프라인의 한계 때문에 배달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지만 배달 시장에 이제 모험적으로 뛰어든 것처럼 한 가지 시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시장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 살피고 큰 매출을 일으킬지 한쪽만 열어놓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생각이 닫히거든요. 아주 그런 것들을 조금 지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잘하고 싶다. 여기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가게고요. 이걸 어쨌든 이제 2개로 나눠가지고 제가 여기에 이제 입점을 하게 됐고 여기를 이사 올 때 딱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냉장고 3개랑 선반이랑 의자도 없어가지고 여기 전에 쓰던 가게 테이블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컴퓨터를 하고 그랬었어요. 이게 이제 8월 11일인데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세팅을 하기 시작했죠. 선반도 들여놓고 이제 와인들도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고 8월 11일 이후에 이제 한 9일 정도 지난 시점에 이제 20일날 찍은 거고요. 배달도 막 택배로도 막 많이 팔았어요. 택배로도 팔고. 그러니까 배달로만 한 게 아니고 택배로도 파신 거예요? 네, 모든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그 모든 방법을 다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 미리 결제를 받으면은 이제 택배로도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고객분들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선물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싸게 보내줬고 5만원짜리 와인을 뭐 한 몇천 원 남기지만 한 20개 정도 보내면은 그래도 그날 굉장히 큰 수익이 됐거든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에 들어갔고 와인 쪽만 판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팔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샵인샵을 이제 시작을 한 게 9월 8일이니까
거의 한 달 된 시점에서 바로 샵인샵을 바로 시작을 한 거죠. 이게 9월 10일 사진인데 9월 10일에 벌써 와인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막 먹을 것도 엄청 많아지고. 왜냐면은 갑자기 잘 되니까 이제 물건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월 15일 들어가지고 한 달 반 됐을 때 바로 옆가게에 4배 정도 면적이 큰 데에다가 이제 바로 추가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건 창고만 이 정도로 넓었고 뭐 조리하는 부엌이랑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쓸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굉장히 넓어가지고 거의 공간이 이때는 여기는 4.5배 정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이제 했고 그때부터 이제 막 불도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해가지고 이제 한식도 시작했고 뭐 요 크로플은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크로플을 이제 배달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이따가 이야기 드리겠지만 빨리 캐치하는 또 방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문제의 이제 아이스크림 기계입니다. 이제 이렇게 막 옆에 계속 확장하고 이래가지고 돈이 없는 와중에 계속 확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이스크림을 기계를 들여놓은 게 2월 27일 날짜고요. 며칠 좀 공부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하고 해가지고 기획을 한 게 이제 이 초기의 프로토타입 모델의 이 아이스크림인데 이 아이스크림 좀 지금 보면은 약간 좀 허접해요. 왜냐면은 그때는 재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그냥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때가 3월 8일입니다. 3월 8일. 그러니까 3월 8일. 일단 기계 들어오면은 일단 뭐 10일 안에 뭐든지 이제 뚝딱뚝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런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뭐 1인 용기도 이제 여러 개 사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해봤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와인 안주들인가요 혹시? 네, 뭐 요거는 이제 와인 안주에 나가는 그런 어떤 바나나, 그다음에 네, 요것도 이제 그 안주 구성에 이제 나가는 건데 제가 이때 어떤 생각했냐면은 선택지를 엄청 넓혀줘야겠다 해가지고 정말 수십 가지의 이제 토핑들을 추가하려고 거의 뭐 마트에 파는 모든 재료들을 다 사온 것 같아요. 다 가게에 다 사오고 다 넣어보고. 근데 제가 넣어보고 맛있어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그 맛있다고 판단하는 건 소비자의 몫이니까 소비자가 선택해서 넣어보고 맛있는지 맛없는지 판단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 가게까지 다 저희가 또 인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0월 30일이니까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인 것 같은데요. 1년 동안 한 처음에 시작한 그 8평 대비 한 7, 8배 정도의 넓은 면적에서 배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사를.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 자리에서 정말 말하자면 몇 시간 동안 말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내용을 이렇게 전달드리면은 집중도가 흐려지니까 제가 한 20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준비를 했어요. 그 전에 이걸 어떤 분들이 들으면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새로운 브랜드를 이제 런칭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내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 좋습니다. 정답이라고 알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친구가 장사를 할 때 저 정도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고 나도 그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빠르게 한번 넘어갈게요. 일단 저는 사업 선정 전에 적은 돈으로 많은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지 않고 제가 브랜드를 만들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 역량 평가. 저는 누구보다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걸 잘하기 때문에 기존에 없는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장 가능성. 이거는 그때는 솔직히 이게 가맹점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제 개인 브랜드를 일단 많이 만드는 거를 최우선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거는 고려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판매 대상은 강남에 있는 30대 여성을 일단 페르소나라고 이제 선정을 했고요. 왜냐면 그분들이 디저트를 가장 많이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런 걸 확인한 빠른 플랫폼 통해 확인했었나요? 네,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데이터를 제공해줍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도 기획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죠. 그리고 판매 장소, 아까 저는 이제 이미 장소가 있었으니까 장소는 이제 세팅이 되는 거고, 판매 빈도수, 디저트는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너무 맛이 강렬하거나 세면은 자주 못 먹거든요, 질리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무난하게 베이스가 되는 아이스크림을 이제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익숙함의 정도,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거를 벤치마킹한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여러분도 아시는 굉장히 오래된 요거트 아이스크림 회사인데, 제가 30대니까 그분들 어렸을 때 저랑 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충격을 받았던 게, 아이스크림 짜준 다음에 토핑이 테이블에 막 올려져 있고 3가지 고르시면은
담아드릴게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그 전에는 베스킨라빈스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맛을 딱 고르는 게 끝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안에 어떤 맛을 낼지 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던 거죠, 초등학교 때. 근데 지금 배달을 시켜 드시는 분들도 나랑 똑같은 경험을 했을 거다. 그래서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제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옵션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럼 저는 생각했던 거죠. 토핑을 선택하는 전략과 31가지보다 더 많은 50가지 이상의 선택지를 줘야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토핑 종류를 만든 거고 나홀로 가구가 굉장히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데 저도 강남에서 혼자 살았기 때문에 나홀로 가구였는데 과일을 먹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상자로 사면은 다 못 먹고 남기고 썩고 하나 두 개 사서 먹자니 너무 비싸고 이래서 이제 잘 못 먹는데 그 과일을 토핑에다가 또 추가로 해주면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디저트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죄책감이 드는 음식인 거잖아요. 근데 과일이라는 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약간 건강함을 느끼게끔 약간 죄책감을 덜게끔 포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외면받았을 때는 다 이유가 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재해석해가지고 출시를 한 거죠. 그 혹시 외면만 썼던 이유도 있었을까요? 일단은 약간 좀 올드한 그 음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발전 과정에서 너무 특별한 게 없었죠. 다 똑같은 형태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토핑이나 이런 것도 고급화된 데가 없었고 저는 강남에서 장사하고 있고 소비력이 충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걸 기획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중에 가장 고가고 가장 퀄리티 좋은 아이스크림을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재료들도 많이 넣어드렸고요. 거기다가 과일이나 이런 것도 매일매일 시장에서 받았어요. 매일매일 시장에서 받아가지고 제일 신선한 거 썰어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과일 신선한 거 썰어가지고 주는 음식점이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굉장히 좀 비싼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이어서 판매 시간은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새벽 시간에 굉장히 잘 나왔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내가 아이스크림 먹어도 문 연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내 냉장고에 있는 걸 먹거나 편의점 가서 사 먹거나 아니면 저희 집에서 아이스크림 시켜 먹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나가기 귀찮은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저희 집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배달하는 게 없었으니까. 네,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배달하니까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쟁업체 분석. 경쟁업체는 이제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을 그때는 이제 이 아이스크림에서 따로 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 대신 플랫폼 분석을 했습니다. 배달 어플에서 어떻게 하면 1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게 가게를 기획하고 했더니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1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경쟁 업체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내가 활용할 플랫폼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이제 그때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기술의 필요성 검토 이런 거는 이제 물론 제가 기술도 없었지만 가맹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려면은 이런 기술이 필요하면 안 되거든요. 다 가공이 된 상태에서 이제 주면 상관이 없는데 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주면은 기술이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굉장히 쉬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이제 좀 굉장히 잘 적응이 된 것 같고 일단 이게 유행이 한번 지나간 거여가지고 다시 한번 유행이 왔을 때는 그게 과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접근법 이 아이스크림을 처음에 배달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너무 제약 상황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제가 가장 먼저 아이스크림을 배달하는 사람이 됐던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가는 와중에 녹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아니면 포장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냉동류 이런 것들을 배달을 아예 안 했었던 거예요? 빙수를 배달하는 데는 있었어요. 저희 옆집에서. 그 다음에 큰 아이스크림 업체에서는 베스킨이나 이런 것들은 하드한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에 소프트 아이스크림보다 조금 더 유지력이 길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이잖아요. 소프트 아이스크림 배달하기가 좀 그때는 배달을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니까 결국엔 배달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 사업 선정까지는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딩. 제가 이제 아주 직관적인 이름을 이제
사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를 파는지에 대해서 이제 바로 상호에다 녹였고요. 네, 레시피 연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레시피는 아주 특별한 레시피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서 이거를 소비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맛이 느껴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맛보다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맛 정도를 연구하는 게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이 뛰어나고 정말 특별하고 환상적이고 다 모든 대중이 좋아할 만한 맛을 낼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근데 하지만 모두가 만족할 만한 맛은 없다. 그러면은 대중들이 원하는, 대중한테 선택받는 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야지 이 브랜드가 대중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별화 요소는 이제 일단 저희만 요거트 아이스크림 취급한다는 게 이제 차별화였고,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게 또 차별화였죠. 브랜딩을 할 때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게 했고, 그에 따라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에도 저희 그 아이스크림이 이제 자주 출몰하게 됐고, 리뷰도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많이 올리기 때문에 플랫폼 내에서 후한 점수를 많이 받았고요. 일단 처음에는 인지도를 올리고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기 위해서 토핑을 정말 그냥 아낌없이 막 넣어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외에 뭐 많은 운도 따라줬었고, 정말 제가 파악한 그 플랫폼에서 1등이 되려면 몰랐지만 어쨌든 1등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운도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가맹점화 하는데 역량 있으신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가맹점도 정말 빠르게 많이 확보할 수가 있었고, 전문가가 조언했었으면은 더 좋은 브랜드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후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급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 영상이 조금 많은 분들한테 퍼져나가서 좋은 영향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유행의 회피 이 부분에서 네.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탕후루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업을 얼마나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에 이제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인기가 이제 시들어지기 전에 더 새롭고 더 소비자들에게 이제 선택받을 수 있는 어떤 타당한 아이템들이 계속 나온다면은 2차, 3차로 쭉쭉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뭐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이거와 함께 더불어서 뭐 빙가 시장에 또 다른 어떤 그 음식들이랑 시너지를 이룬다면,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족발이랑 짬뽕이 서로 상호 보완을 했던 것처럼 또 다른 음식들이 상호 보완이 돼가지고 또 더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다면은 많이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버는 사람들 화이팅!